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학교가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자로 좀 나아가기 위해 부자TV가 정말 고심해서 만든 콘텐츠 행복학교. 성황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요.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은 또 특별히 광쌤의 미문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광쌤, 평생 모아갈 만한 ETF, 장기적으로 우리 계속 사모을 만한 ETF 하나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 광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모아갈 만한 ETF 무엇이 있는지 광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평생 모아갈 만한 ETF 몇 개를 추천해 주시라는 말씀도 있었고, 제가 약속돼 있기 때문에 몇 개를 찍어 왔는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ETF가 되게 핫하고 유명하고 이런 펀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보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장기 투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워낙 짧게들 투자를 하시니까 뭐 6개월, 1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다룰 때 장기라고 하면 그래도 5년, 한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자산 또는 이런 ETF가 꾸준하게 괜찮겠다라는 걸 골라갖고 왔거든요. 먼저 한번 보시면 S&P 500을 추종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봤죠. 스파이. 그리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표에서 보여드리는 제가 4개를 가져왔는데 MLPX, ONOF, CEFS, RDFI.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MLPX가 어떤 투자 전략인가요? 에너지라고 적혀져 있죠. ONOF는 뭐죠? 변동성 해지. CEF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멀티 자산에 투자하는 거고 인컴형이겠죠.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고배당이라고 하는데 외국의 투자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는 인컴형이라고 합니다. 인컴이 뭐 배당 수익 뭐 이런 것들을 뜻하니까. 그다음 RDFI는 뭔가요? 정확하게는 채권 자산 배분이거든요. 보시면 스파이와 QQQ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물론 과거 수익률을 보시면 이 4개보다 스파이와 QQQ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구간별로는 꺾였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거의 1100%가 올랐어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200%, 190% 정도 오를 때 미국 주식시장에 스파이 기준으로 했을 때 1100% 올랐으니까 이 ETF들의 수익률을 따라갈 자산은 없죠. 자, 문제는 제가 옆에 수익률과 변동성이라고 써놨는데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폭락하는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장을 충분히 견딜만 한 성향이다, 내가. 한 10년, 20년 오르는 것 질러볼 수 있어. 이런 성향이세요? 아니면 적당히 이런 급락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적당히 회피해가면서 큰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1년에 뭐 한 10에서 15% 꾸준하게 냈으면 좋겠어. 어떤 성향이세요? 회피해가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향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4개를 갖고 온 겁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뭐 앞뒤 잴 거 없이 그냥 스파이나 QQQ에 그냥 묻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2, 3주 전까지만 뭐 한 2주 만에 뭐 지수가 뭐 한 2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거냐. 그럴 때도 시장이 정말 망가진다는 그런 우려감 이런 거 없이 계속해서 믿고 갈 수 있어.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년에 꼭 그런 장이 2-3번씩 옵니다. 마음 약한 개인 투자가들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적당히 배분을 하는 전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수익 대비 변동성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1년에 내가 10% 수익률을 얻었을 때 얻기 위해서 주식이든 자산이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대할 수 있는 똑같은 변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표현드려서 위험을 한 단위 내가 취했을 때 이 대신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한 단위 변동성을 취했을 때 수익이 하나 이상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걸 그림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수익률, 변동성,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펀드가 이런 식의 궤적을 쭉 그리고 있을 때, 지난번에 왜 꾸준하게 나오는 수익률 패턴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지금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수익 대 변동성 개념이거든요. 이게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인식을 하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분면을 딱 그렸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이 좋은 거고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가장 바람직한 수익률의 패턴은 어떤 펀드가 패턴이 가장 바람직한 수익률 패턴일까요? 변동성이 낮으면서 수익이 높은 이쪽에 찍히는 펀드 또는 투자 대상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걸 찾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되게 유명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그런 걸 고른 게 아니고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상 요 A 4분면에 속하는 펀드들을 골라온 거예요. 주식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낮은 변동성이면서 적당한 수익이 높은 이렇게 취할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자체는 워낙 변동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자산에 투자하는 MLPX라는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에너지는 사실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 같이 증권 자산이라고 하죠. 증권 자산하고 성향이 다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실물 자산이 가장 우리가 좀 믿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실제 실물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이 성장세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증권 자산이겠습니까? 실물 자산이겠습니까? 실물 자산이 실물 경제 성장을 가장 잘 반영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투자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쉽게 접할 수는 없는데 그런 성향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쪽에 MLPX를 갖고 온 이유가 첫 번째 그거고요. 지금 세 번째 언급이 되는데 1년에 꼭 한두 번씩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수 대비 막 고점 대비 20%씩 빠져버리고 막 정말 시장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항상 연출이 되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주식시장은 더 심하겠죠. 변동성은 난 정말 싫어. 적당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가는 걸 원해. 큰 수익률 안 가져와도 돼. 이럴 때는 변동성을 해지하는 투자 전략을 쓰는 펀드가 적당하겠죠. 그 대표가 ONOF라는 펀드입니다. 주식하고 굉장히 달라요. 꾸준하게 나오죠. 대신 수익률이 정말 막 기가 막히게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ONOF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주식과 대비해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증권자산이 뭔가요? 채권. 채권이죠. 채권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투자 대상 자산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러면 채권을 그냥 우리 요새 유행하는 것처럼 미국 국채 알채권을 사서 그냥 보유할 거냐? 그게 또 가격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기도 하고 너무 불편하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 채권도 여러 운용 전략, 투자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배합을 적당히 해서 채권 자산이 빠지고 오를 때 적당히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률을 만들어가주는 전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대표가 CEFS와 RDIF입니다. 특히 CEFS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엔드 펀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폐쇄형이거든요. 개방형 펀드는 내가 돈을 투자했다가 필요하면 또 투자할 수 있고 또 이게 열어놓은 겁니다.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조건을. 그런데 클로즈드 엔드 펀드라는 거는 한 번에 딱 설정 날짜 정해놓고 500억이면 500억을 딱 맞춰 설정하고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추가 설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투자자한테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이 펀드를 모아서 어디다 투자를 하는 쪽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를 개방형으로 해놓으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가 계속해서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 방에 정확히 딱 정해진 자산을 한꺼번에 딱 받을 때 하고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할 때 하고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틀려지죠. 쉽게 표현드렸을 때 그렇습니다. 한 방에 딱 정해서 우리한테 투자해주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건을 좋게 해줄까요? 왔다 갔다 규모가 틀리고 계속해서 넣다 뺐다 하는 자금에 조건을 더 좋게 발행을 해줄까요? 채권을. 전자에다가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해주겠죠. 크게 좋은 조건으로 더 싼 가격에 넘겨준다든가 금리를 좀 더 얹어준다든가 이런 조건을 가장 잘 가지고 가는 펀드 스타일이 CEF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EF 같은 경우는 배당이 훨씬 높아요. S&P 500 종목들 중에 고배당만 묶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SCHD라고 하죠. 고배당으로 가장 유명한 ETF입니다. 평균 배당이 1년에서 한 4에서 5%밖에 안 돼요. CEF 같은 경우는 최소가 8% 이상이고요. 많을 때 한 13%씩 나옵니다. 연 배당이.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금액을 딱 정해주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발행을 해주는 거죠. 이 CEF는 또 폐쇄형 펀드의 장점도 활용을 하지만 멀티에셋이라고 제가 썼었잖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줍니다. 고배당이면서
여러 자산들을 섞어서 폐쇄형의 장점을 활용하는 전략이었다면 이제 오롯이 채권입니다. 채권 자산이 아주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발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라가 발행하면 가장 안전한 어떤 채권이라고 하죠? 국채. 국가보다 덜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준국가 어떤 채권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공채, 국공채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했다 해서 공채. 미국 같으면 이런 채권들을 뮤니시펄 본드라고 해요. 굳이 해석을 하면 뭐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미국 같으면 50개 주가 있잖아요. 각 주정부에서도 채권을 발행하죠. 여기까지는 거의 뭐 안전한 자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조금 덜 안전한 발행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기업체 중에 가장 그래도 안전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일들은 굉장히 많이 줘요.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돈 빌려주면 그만큼 이자도 많이 드릴게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구분을 했지만 나라도 다양하고 회사도 정말 회사가 미국에만 중소기업이 33만 개 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 몇백만 개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이 발행한 채권을 고르다 보면 어떤 시장 상황이든지 이 채권만 갖고도 시장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채권 시장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투자 대상이 많고 투자 전략도 많은 채권만 섞어서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내볼게 하는 거의 대표가 RDFI입니다. 뭐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채권 갖고 자산 배분하는 ETF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스파이와 QQQ는 제가 먼저 적어놨거든요. 어제 현재 가격이 이런 거니까 가격은 항상 변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약 한 주당 542달러 정도 됩니다. QQQ가 462달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환율 감안하면 한 주 사는데 한 8, 9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QQQ 한 7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산층 웬만한 분들이 투자 또는 적립식으로 할 때 월 100만 원씩 할 수 있을까요? 좀 무리죠. 그래서 제가 나름 여러분께 추천할 때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도 커버할 수 있으면서 수익률도 웬만큼 충분히 잘 나오면서 가격 부담이 없는 아이들을 고른 게 이 4개입니다. MLPX가 51달러, ONOF가 32달러, CFS가 21달러, RDFI가 24달러니까 다 합쳐도 한 2, 30만 원 정도면 이 4개를 구성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스파이 QQQ 중에 어차피 주식형이니까 그냥 QQQ 빼죠. 같은 주식형이니까요. 이 5개를 가지고 내가 적립식을 매월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할 때 그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물론 나는 지난 2주처럼 폭락해도 괜찮아. 그냥 주식의 상승률이 계속 믿고 갈 거야. 그러면 스파이의 100% 비중 가져가시면 됩니다. 적당히 시장을 꾸준하게 좀 비트를 내가면서 많이 폭락하는 것도 싫어 나는. 그냥 꾸준한 수익률이 좋아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ETF의 위험도가 어떤 상품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자고요. 이 위험도를 고를 때 우리가 이게 뭐 위험도 100%, 80% 이렇게까지 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중하, 고중저로 정하면 돼요. 스파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죠. 주식형에 투자라는 거 아니고 MLPX의 에너지 주식 회사들입니다. 결국은 얘도 고. ONOF 아까 변동성 해지하는 거니까 낮을까요? 중간일까요? 높을까요? 저는 낮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에서부터 10까지 위험도가 있다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속할 것 같거든요. 저는 저라고 구분하고 싶어요. CFS 이건 중위험 정도 돼요. RDFI 이것도 중위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도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스파이를 뭐 한 40%, MLPX를 한 20%에서 위험 자산을 60% 가져가고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정말 투자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혼합형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기본 구조가 뭡니까? 주식 대 채권을 몇 프로 가져가죠? 6대 4 가져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통계적으로 투자 전문가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해보니까 주식을 60% 놓고 채권을 40% 넣는 게 가장 시장을 비트를 하면서도 적당히 잘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어. 그러면 스파이와 MLPX를 총 한 40%까지만 싣고 이 중저 위험 자산들 한 60% 실는 거죠. 한 2주 전에 막 폭락, 이거는 저는 사실 급변동장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관리에 치중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적당히 베타를 좀 높여놔야죠. 시장이 올라갈 때 참여를. CEF를 30% 가는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 그 배당 인컴을 깔아놓자는 주의거든요.
이게 8% 정도 나오니까 38에 24 기본 한 2에서 3% 연 3% 정도의 배당을 깔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만. 나머지도 배당이 있겠죠. 그러면 얼추 계산했을 때 이런 아이들의 평균 배당을 다 합치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배당이 한 5% 정도 나올 거예요. 연 배당 5% 정도 깔고 가면 훌륭한 자산들이 구성이거든요. 이렇게 가져가고 채권을 20%한 이유는 이제 채권은 한 9월 달이면 연준이 금방 이제 금리를 반드시 내릴 겁니다. 50bp를 내리느냐, 25bp를 내리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거기에 조금 더 배팅을 하자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나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제가 위험 선호도별로 ETF를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성향에 따라서 이제 몇 프로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될지에 대한 간략한 기준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라는 건 일직선 상승, 일직선 하락이라는 건 없죠. 잘 경험하신 대로 시장이라는 건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왜냐? 경제 성장이라는 게 계속 고꾸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민간 부분이라든가 정부가 어떻게든 경제를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시키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자산 가격도 기본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건 대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위험 선호도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ETF 대상들을 섞는다는 이유는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도 하고 빠질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스파이 하나만 갖고 가면 올라갈 때는 충분히 방어를 하겠죠. 떨어질 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하나 사놓고 마음 편히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꼭 이렇게 하나 갖고 가서 매번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구축해 놓으시는 것이야말로 평생 내가 그냥 자산 걱정, 수익률 걱정 안 하면서 평생 투자해도 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서 좀 평생 가져가실 만한 ETF 몇 개를 위험 선호도별로 대표되는 그리고 또 적립식으로 할 때 가격 부담이 없는 ETF 몇 개를 소개를 드렸어요.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주식형 하나만 가져갔을 때 시장이 오르고 떨어질 때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위험 선호도별로 덜 빠지고 확실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몇 개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일단 강의를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깊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